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시험 부정 조직이 광주에서 적발됐습니다. 양심과 도덕성을 상실한 한국의 교육 현장. 아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입학처장 김모 교수가 교수, 혐의를 교사, 시인한 학부모, 학생.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는가? 반지를 조작했습니다. 성적 만능주의가 우리 하지만 교육을 한국 교육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 Oui, alors ça c'est un facteur qui est très intéressant, c'est que les jeunes coréens sont les meilleurs.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학업 성취도 국제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문제 해결력 1위를 차지했다. 지식의 실생활 적용 능력을 측정해 민주 시민의素養을 평가하는 OECD 학업 성취도 평가. 불신과 파행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은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 한국 교육은 과연 세계 1위인가? OECD 학업 성취도 평가는 만 1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교육인 중학교 교육을 마치게 되는 나이다. 아직 앳된 초등학생의 모습이 남아있는 중학교 신입생들. 여학생 오른쪽, 남학생 왼쪽. 이 아이들은 앞으로 3년간 1년에 220일씩 수업을 받게 된다. 야, 폰만 그대로 놔둬. 들지 말고. 그대로. 빨리빨리 살아.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 과목만 10과목. 화상만 들고 있다. 그 밖에도 한문, 컴퓨터, 외국어 등의 선택 과목 수업을 듣는다. 3년간의 성적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아침 8시면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기 시작한다. 하루 수업은 6시간, 일주일에 34시간의 수업을 받는다. 칠차 교육 과정이 도입된 이후 수업의 내용은 많이 달라졌다. 한국 사람 하면 바로 김치야.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음식 맞죠? 진짜. 기존의 주입식 암기 교육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방식을 키우는 수업 방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추벌레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 교과서의 구성도 많이 바뀌었다. 과목마다 실생활과의 연관성, 그리고 학생들의 체험 학습을 강조한다. 배추벌레는 더럽지 않대. 배추만 먹고 크기 때문에 배추 닮아서 하얗고 약간 파르스름한데 약간 굵기는 굵어 이만한데 처음에는 엄청 징그러운데 자꾸 보면 되게 디자인이 귀여워. 알지?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도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작. 배추를 생각하며 배추를 사랑하며 오늘 점심에 먹을 김치만을 상상하며 배추의 마음을 이룬다. 다 같이.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that match the dialogue. One. Do you agree? 영어 수업도 달라졌다. 시청각 수업이 주를 이룬다. I want to travel abroad someday. 문법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실생활에서의 회화 능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That sounds good, but I am planning to join a health club. 학교에서 받은 영어 수업은 주당 4시간이다. 동의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왜? 참고서나 친구 거 보지 말고 자기가 직접 생각해보고 틀린 문장이어도 좋아요. 선생님은 틀린 문장 더 좋아해요. 앞에 나와서 쓰면 틀린 문장이 있어야 선생님이 고쳐주지. 퍼펙트한 학생들은 원하지 않아요. 알겠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외에도 수업 시간엔 종종 발표나 간단한 쪽지 시험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99년부터 도입된 수행평가 방식이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영어로 대화하는 이 시험 역시 수행평가의 하나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고 선생님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한다. 거의 모든 수업에서 시청과 교재가 활용된다. 과학 수업도 마찬가지다. 얼마냐 하면은 그 물질 무게만 중학교 한 학급당 학생 수는 35명에서 40명.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근데 그 물질을 들어올리려고 한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요게 값이 주어져. 이런 거리가 몇 미터?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리 특별하지도 않고 새로워 보일 것도 없는 한국의 교육 현장. 그런데 어떻게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은 것일까? 이건 아주 쉬운 거야. 이건 검사할 거야.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해 국제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것은 각 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과 시스템에 대한 비교 평가였다. 40개국이 참가한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과 과학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 세계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 C'est aussi parce que vous savez qu'on n'a pas choisi, on n'a pas étudié que des pays de l'OCDE, on a étudié d'autres pays. Et dans l'ensemble de ces pays, la Corée est dans les premiers, que ce soit en lecture, que ce soit en mathématiques, que ce soit en sciences ou que ce soit en résolution de problèmes. La Corée est dans les meilleurs pays, dans les 5 premiers en règle générale. 한국 학생들의 높은 성취도는 세계 각국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은 한국의 교육을 모범생이라고 보도했다. Die jüngste PISA-Studie hat es wieder einmal gezeigt, wenn es um Schulvergleiche geht, dann liegen die asiatischen Länder, Südkorea und Japan immer ganz vorn. Südkorea ist unter den besten in allen 교육을 최고의 지상과제로 삼는 한국의 교육 풍토와 일방적 주입에서 창의적 사고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한국 교육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는 보도였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보충 수업과 학생들 간의 치열한 성적 경쟁도 한국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피사, 즉 학업 성취도 국제평가는 OECD가 각 나라 교육 시스템의 효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만든 시험이다. 문제 출제 과정과 학생 표직 과정 모두를 OECD가 직접 관리하며 나라별 인구 비례에 따라 많게는 수천 명에서 적게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시험에 참가한다. 그런데 피사에서 평가하는 것은 단순한 교과 과정의 지식이 아니다. 지식의 실제 활용 능력이 평가 내용이다. Que savent les enfants, donc on ne va pas leur demander 2 plus 2 égale 4. On essaie de leur faire comprendre qu'il faut savoir utiliser leurs connaissances, ce qu'on appelle la littératie. Alors il y a littératie en lecture, en mathématiques et en sciences. Alors bien sûr on peut examiner d'autres questions, mais il nous a semblé que 이 능력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 된다는 것이다. OECD 기준에 의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보다 그 지식을 실생활에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피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일반적인 시험 문제와는 그 유형이 매우 다르다. 특히 문제 해결력 영역의 문제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관계 수료에 대한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대로 수로 체계를 조작했을 때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은 어디인지를 묻고 있다. 모든 정보는 문제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하기만 하면 풀 수 있다. 과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도 있다. 이 문제는 복제양 돌리에 관해 제시된 근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 수학 영역에서는 각 폐기물이 분해되는 시간들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그동안 주로 주입식 암기 교육을 받아왔다고 여겨진 한국 학생들. 아이들은 이런 시험을 얼마나 잘 치를 수 있을까? 한국 학생들의 성적은 예상보다 높았다. 읽기, 수학, 과학, 문제 해결력 전 영역에서 1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어떻게 풀었어요, 근데? 그냥 문제 읽어보고요. 여기다가 직접 이거 상태를요. A는 열려 있으니까 여기 열림 이렇게 다 적어놓고서 이 수로를 따라서 그래서 있는데요. 쉬웠어요? 네, 쉬웠어요. 막히면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뚫린 쪽을 계속 뚫다 보니까 됐어요. 관계도 쉬웠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저기서 다친 것만 표시를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니까. 복제양 돌리에 대한 근거들이 과학적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 학생들은 대부분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요. 과학적인 증명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데요? 뭐 실험해서 그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분리는 좀 어려웠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들어본 내용이긴 한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에 대한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했다. (100년이랑) 며칠이랑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단어를 잘 몰라서 돌려서 썼어요. 막대 그래프에 보면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에서 뭐랄까 그 도수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반면 인도네시아 등 피사 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한 나라의 학생들은 한국 학생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문제가 제시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수준의 차이가 큰 것도 전체 평균을 낮춘 이유 중에 하나였다. Jadi tuh bahasanya muter-muter gitu. Bahasanya kayaknya susah. Lumayan sih, nggak terlalu susah, tidak terlalu sulit, not difficult. The proportion of student that difficult to reach to get information is higher than the student who easy to get. That's why we have the lowest grade in PISA. この調査は OECD 일본 사회는 피사 결과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과거 각종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왔다. 하지만 이번 피사 성적 발표는 일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모든 영역에서 지난 2000년보다 성적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まず数学を応用する力、これ前回は1位でした。それが今回は香港、フィンランド、韓国などに続いて6位でした。これは 세계 8위였던 읽기 영역은 3년 사이 14위로 떨어졌다. 今回14位と大きく後退したんですね。 정부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全体として世界のトップレベルとは言えない状況に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認識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교육 방침에 대한 전면 검토 방침을 밝혔고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実現するために欠かせない我が国の学力が低下傾向にあることを深刻に受け止め、学習指導要領全体を見直すなど学力の向上を図ります。 미국 역시 피사 결과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학에서 미국의 성적은 40개국 중 28위. 미국 언론은 저조한 수학 성적이 경제 성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평범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한국 아이들은 세계 최고의 성적을 이뤄낸 것일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먼저 한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과 교과서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는 시각이 있다. 한국 교과서는 외국 교과서에 비해 개념 설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트루먼 주립대학교의 제니스 그로우 교수는 한국 교과서의 이러한 장점을 연구 중이다. 한국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번역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의 교과서가 수학적 원리에 충실하고 수학적 개념을 벽돌을 쌓듯이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Korean goes very much in depth into each concept, and they have this block system, and so they teach the concept in depth at one level, and then at the next level, when you go to that topic, they build right on to the last one, but they expand it farther. 수학에서 가르쳐야 할 각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원리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수학적 지식을 쌓게 한다는 것이다. 8시 몇 분인지 자 6분만 있는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학적 원리를 깨닫게 하는 미국식 수업과는 매우 다른 방식이다. 자,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친구. What is different about it is the connections that they make to the underlying principles. When they're teaching children to operate, do the operations and the procedures, they connect it to the principles so that they have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그로우 교수는 이러한 수업 방법이 한국 학생들의 높은 성취도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그녀는 한국식 수학 수업 방식의 효과를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해 보았다. 같은 내용을 미국식 수업 방식과 한국식 수업 방식으로 가르쳤을 때 결과는 항상 한국식으로 배운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았다. I've done about 8 pilot studies with my graduate students and teachers who have taken workshops with me, and we get good results. And particularly, they get good results. One result that they get is that the lower achieving children achieve as well as the higher achieving children. And that's something that doesn't always happen with most curricula. 미국에는 동양권의 수학 교과서를 수입해 교재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미국 동부 뉴저지의 패터슨 공립학교는 싱가포르 수학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했다. 싱가포르의 수학 교과서는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수학의 원리를 강조하고 개념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수업 방법은 동양권의 공통된 방식이다. We began to look at, textbooks, how the mathematics is taught, the knowledge of teachers, how much teachers know. And one of the things we found out is that Asian teachers have a high level of mathematical understanding themselves. Their textbooks look different. They're more conceptual. They have fewer topics. They're more mathematical in a lot of ways. 미국의 수학 교과서는 하나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가르치기보다 다양한 분야의 수학 지식을 실생활과 연관지어 가르친다. 딱딱한 수학을 보다 재미있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수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양의 방식은
수학적 원리를 이해시키고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이런 방식은 각종 국제 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대상 팀수에서도 한국은 꾸준히 2, 3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것은 학생들의 많은 학습량이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형소리에게 하루 6시간의 학교 공부는 절반의 공부일 뿐이다. 형소리는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형소리는 집 근처의 학원으로 향한다. 이 학원에서 형소리는 매일 3시간 동안 수학과 영어 2과목의 수업을 듣는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8시. 잠들기 전까지 3시간 동안 형소리는 혼자 숙제와 공부를 한다.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딱 풀었을 때 성취감 같은 거 좋아요. 그런 게 좋아요? 네. 어렵진 않나요?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많이 쓰이죠. Le temps passé, ce qu'on appelle le tutoring, hein, voilà, les cours privés, comme vous les avez appelés vous-même, ce qui est vrai, c'est que vous regardez le temps passé à l'école, le temps passé à l'école est le plus élevé en Corée. Donc si vous faites la somme des deux, vous apercevrez que les jeunes Coréens travaillent énormément. Ils travaillent certainement plus que n'importe où ailleurs dans le monde. Et c'est ça qu'il faut regarder. Donc c'est pas seulement le temps passé dans les cours privés, dans le tutoring qui est important.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원이 많은 거리에 질비하게 서 있는 대형 버스들. 아이들을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실어 나르는 버스들이다. 아이들은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학원에서 풀려난다.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다. 평소에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7시, 10시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은요 10시쯤 되고요. 월수금은 7시쯤 되고요. 건강하게 뛰어놀고 세상과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가야 할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개념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훈련에 하루를 보낸다. 몇 시까지 하냐 오늘? 11시쯤이요. 뭐뭐 들어 수업은? 수학하고 영어하고. 힘들진 않아?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좀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린 나이인데. 미래를 위한 거죠. 지난해 사상 최악이라는 불황도 사교육 열풍만은 잠재우지 못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 서울시 내 학원 수강생은 전년도에 비해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현재 초등학생은 2명 중 1명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이미 학원에서 훈련을 마치고 수업을 듣는다. 학교 밖에서 부분에서는 항상 이들이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거에 익숙해요, 아이들은. 문제를 딱 보면 그냥 풀어요, 아이들은. 자, 지금 5학년 1학기 시작한 지 한 달 됐죠? 네. 5학년 수학을 5학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배웠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안 배웠던 사람. 지금 6학년 수학 배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수학 언제 배웠어요, 5학년 수학? 4학년 1학기 때. 4학년 1학기 때? 4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에요. 그때 왜 배웠어요, 먼저? 엄마가 배우면은 5학년 때는 너무 어렵다고 미리 하면 쉽다고 하셔서. 수학에서의 선행학습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2001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수학 과외를 받는 서울시 초등학생의 67.7%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량도 많고 학습 시간도 길고 그리고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부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뭐 사회적인 압력이라던가 학부모의 기대라던가 학교에서의 압력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것만이 요인일 수는 없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방향이나 교육의 방향이 피사에서 평가하는 그런 방향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는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뀐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도 피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도덕 시간. 오늘의 수업 내용은 가치에 관한 것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준다. 20년 후에 나를 생각하고 발표를 해보라는 것이다. 참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뒤에 어느 날을 생각해 봅니다. 20년 뒤면은 진용이가 몇 살? 36살. 결혼을 했을 법한 나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자신의 앞날을 그려보고 이것을 글로 표현해본다.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과거와 같이 응용력과 창의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이러한 교육 방식 덕분으로 지금 한국의 아이들은 상당한 사고력과 표현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대 때 디자이너에 열심히 열중하고 30대 때 나는 작은 미술학원을 차렸다. 친한 친구랑 같이 미술 쪽으로 가기로 했던 나는 커서 라이벌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변화가 아이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도 하면서 지낸다. 남한테 그렇게 발표하면서 하는 게 뭐 자신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번에 7차 바뀐 교과서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러 부분이 옛날에는 그냥 지식을 나열하는 교과서였는데 그게 아니라 뭐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아까 전에 그렇게 푸는 문제라든가 뭐 함께하기 활동이라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책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고할 수도 있고 자기들 창의성도 길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여지를 많이 만들어준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7차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초등학교다.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선에 따라서 마치 미술 시간처럼 보이는 이 수업은 5학년의 말하기, 듣기, 쓰기 수업이다. 오늘 배울 내용은 때를 나타내는 시제다. 아이들은 어릴 적 사진을 이용해 인생 일기를 만들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쓰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제의 개념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경험과 체험 중심의 학습 방법은 이제 초등학교 수업에서 일반화된 방법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학년 5반의 10반 이의선이라고 합니다. 1995년에 돌잔치 때 돈을 집었고 1996년에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교육과정 자체가 지식을 무조건 암기하는 쪽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런 경험 속에서 이끌어낸다든지 구체적인 조작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조사나 발표 학습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학습 내용보다는 학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의 학습을 하시게 된 것이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부분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표방한 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에 의해 위협받고 학부모들에게 불신받는 학교 교육이지만 나름대로 교육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때요? 이렇게 수업하는 거?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발표하는 거? 컴퓨터에서 찾고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는 거 대신에 우리가 선생님이 조금만 설명해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게 재밌어서. 적어도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1위로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처음에 잘 믿지 않고 의아해했는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지금 2003년도 시행한 거니까요. 대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육의 어떤 그 열린 여러 가지 경험 중심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초등교육의 변화 과정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피사의 문제 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읽기 영역의 이 문제는 낙서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를 읽고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쓰도록 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적어야 한다. 서술형 문제에 약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아이들은 논거를 갖춘 훌륭한 답변들을 적어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피사 읽기 영역에 있어 의미 있는 성적 변화를 나타냈다.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야 하는 비평적 고찰 그리고 해석 문항에 있어 세계 1, 2위를 기록한 것이다. 도덕 시간 때, 중학교 때 도덕 시간 때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표도 많이 하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국어 시간에 항상 글 쓰고 말하고 이런 거니까요. 예전처럼 어떤 암기식 수업이나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학교 교육 어떤 수업 방식의 변화나 학교 교육의 변화가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측정한다는 OECD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과연 우리 아이들은 세계 1등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피사 평가 결과의 또 다른 측면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학습 심리적 배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또 한 번 놀라움을 던져준 것이다. 수학 성적이 세계 3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재미있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40개국 중 31번째다. 반면 수학 수업과 시험을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는 학생의 수는 80%에 가깝다. 불안감은 40개국 중 6위로 매우 높았다. 성적은 좋지만 수학에 대해 학생들은 극단적인 거부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수학 공부에 대한 동기는 40개국 중 38위. 또 자신의 수학 실력에 대한 믿음을 묻는 자아 관련 신념은 39위다. 수학 공부에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결과에 OECD 담당자 역시 놀라고 있다. La réponse moyenne des jeunes à l'OCDE est de 42. L'indice est de 42. 42% disent nous on pense que oui on n'est pas bon en mathématiques. En Corée, elle est de 62%. Les jeunes sont parmi les meilleurs en mathématiques dans le monde et 62% d'entre eux pensent qu'ils ne sont pas bons en mathématiques. C'est intéressant quand même. Hein? 전문가들은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이 같은 결과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말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웻 교수는 한국 학생들의 높은 성취도와 학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극단성은 목표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학생들은 학업에 있어 두 종류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데 평가 목표와 학습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Performance goal is when a student wants to prove how smart, how clever he or she is through their grades. They feel that sometimes their worth depends on getting good grades and being smart. So performance goals is when they're very oriented towards this proving themselves. Learning goals are very different. Learning goals are when the student wants to master something new, learn something new, understand something new. The emphasis isn't on proving themselves, it's on improving themselves. 학습 목표와 평가 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어떤 행동의 차이를 나타낼까? 우리는 퍼즐을 이용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 목표 성향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목표 성향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풀게 될 이 퍼즐들에는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섞여 있다. 먼저 시간 제한을 주고 각각의 퍼즐을 풀게 한다. 어떤 것은 성공하지만 시간 안에 다 풀지 못하는 것도 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오, 그래도 많이 맞췄네. 여러 개의 퍼즐을 다 풀어보게 한 뒤 아이에게 다시 한번 풀고 싶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다. 만약에 네가 다시 푼다면 어떤 걸 다시 풀어보고 싶어? 승록이는 가장 쉽게 성공했던 퍼즐을 골랐다. 왜 이걸 풀어보고 싶어? 더 쉬워서. 더 쉬워서? 네. 그러면 이거는 어때? 이거나 저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네. 어려운 거 풀면 어떤데? 약간 머리가. 머리가 아파?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승희도 승록이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퍼즐 문제를 풀지 못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이거 잠깐 좀 여기다 놓고. 문제 많구나. 이렇게 4개 중에서 다시 풀어본다면 어떤 거 풀고 싶어? 다시 풀면요? 응, 다시 푼다면. 이거. 하지만 승희는 승록이와 달리 가장 어려웠던 퍼즐 문제를 골랐다. 왜 사람 얼굴 풀어보고 싶어? 아까 못 풀었으니까. 아까 못 풀었어? 이것도 못 풀었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게 더. 그게 더 어떤데? 더 마침 어떨까 궁금했지. 더 궁금해? 배움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학습 목표 성향의 아이들은 실패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긴다. 하지만 남들의 평가에 가치를 두는 평가 목표 성향의 아이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쉽고 잘할 수 있는 과제를 선호하는 것이다. 왜 그걸 다시 풀어보고 싶어? 쉬워 보여. 쉬워 보여? 왠지 더 쉬울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해도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어떠한 그 과제에서 지금 실패를 한 그러한 경우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고, 이 경우에 학습 목표를 가진 그러한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떠한 그 좌절 상황에도 극복을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또 더 어려운 과제에 한번 도전을 해서 자신의 어떤 좌절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평가 목표 성향을 가진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좌절이, 그리고 이 실패가 나 자신의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게 되겠죠. 목표 성향의 차이는 당장의 학교 성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다음의 잠재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낳는다. Growth and real success and personal fulfillment throughout life depends on taking challenges. More than that, it depends on enjoying challenges. And if we don't teach our children how to enjoy things that are challenging and difficult, that they have to struggle with and learn over time, then we're robbing them of the opportunity to learn how to fulfill their potential in their lives. 성적만을 중시하는 목표 성향이 지나치게 높으면 자신의 잠재력을 완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성향의 차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다. 취재진은 서울 시내 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1개씩을 선정, 목표 성향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 목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50%가 넘었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내성 역시 마찬가지 결과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숙제를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어렵더라도 좀 재밌고 좀 뭔가 배울 수 있는 걸 하겠어요? 아니면 쉽고 잘 풀 수 있고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걸 하겠어요? 그거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요? 왜요? 자기가요 그걸 다 풀고 나면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어렵고 새로워요. 어때서? 왜? 앞으로 더 발전해서요 많은 걸 알아서 나중에 커서 훌륭하게 되요. 새롭고 어려운 거요. 왜요? 계속 기초를 배우면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져서 좋지만요 새로운 걸 배워서 앞으로 더 잘하고 싶어서요. 시험과 성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학생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의 생각은 급격히 달라진다. 쉬운 거. 왜요? 그걸 푸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려운 걸 푸는 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네, 왜요? 왠지 새로운 거니까 왠지 부담감이 들어요. 틀릴까 봐? 네. 시험하고 성적표 대입시가 없으면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일단 목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딱 치수로 나오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부담이 많이 돼서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왠지 안 할 것 같아요. 남하고 비교되는 것 때문에 약간 공부에 그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서 시험이 없다면 지금처럼보다는 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요? 결과가 없잖아요. 그 공부한 결과는 시험이나 성적표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받는 거니까. 우리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이다. 모든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 매달려야 하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암기식 시험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응용력, 사고력 시험 문제 역시 잘 풀어낸다. 하지만 언제나 남보다 빨리 좀 더 앞설 것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즐거운 과정이 아닌 그저 실패해서는 안 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40대 사람을 뽑아서 세계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과학 상식이 얼마나 풍부한가. 과학을 중학교 때 그렇게 잘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40대가 되면 그럴까요? 과학이 여전히 우수한 상식을 갖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배움의 과정에 있는 단계에서는 얼마나 이 똑같은 기간 내에 14살 나이에 뭘 성취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14살 아이가 앞으로 40년을 무엇을 어떻게 살게 할 건가, 어떤 것을 가능성을 우리 학교가 교육이 키워주고 있는가, 이 점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14살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과학 1등이라는 건 사실 개인의 성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평균이 그런 거지. 그렇지만 우리나라 중학생들 개개인이 과학을 싫어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본격적인 학문 탐구를 시작하는 대학 시절.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떤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 취재진은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습 목표와 평가 목표 성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봤다. 그리고 프랑스의 명문 대학인 소르보느 대학 신입생들에게도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만큼 두 집단 모두 학습 목표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르보느 대학과 서울대학교 학생들 사이에는 무려 20%의 차이가 났다. 실패에 대한 내성 역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훨씬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과정 자체보다 평가를 중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시험이 중요한가요? 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중요한가요?
결국엔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계속 결과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그런 것에 속해서 저도 이곳에 왔고요. 시험이 없으면 그 자극한 요소 같은 게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복습 같은 거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과제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레포트 과제물이 좀 쉽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랑 좀 어렵고 새로운 게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 나오고 싶은데. 아무래도 쉬운 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도 좋겠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학습 목표를 강조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니고 평가 목표를 계속 강조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커나간다 그러면 이후에도 이러한 성격이 고착되고 응고화되어 버리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은 그러한 성향이 자신의 어떤 성격처럼 동기처럼 굳혀져 버리는 라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위험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프랑스 대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새로운 시도를 즐긴다고 말했다. 이런 차이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Tu sais pas, tu peux avoir bonne note. Qu'est-ce que tu peux choisir? Si j'ai le choix entre les deux devoirs, je prends le plus dur quand même. Pourquoi? Parce que c'est plus amusant de faire quelque chose de difficile que quelque chose de très facile. Même pas avoir bonne note? Ouais, mais la note au fond, c'est pas important. Je vais prendre le deuxième. Pourquoi? Parce que c'est une question d'enrichissement personnel, intellectuel et l'idée de réfléchir vraiment sur quelque chose, puisqu'après les notes, ça reste un peu en dehors de la réflexion. Jusqu'ici, ouais, quand ça s'est présenté à moi, j'ai plutôt pris les trucs difficiles mais intéressants parce que ça me dérange moins de travailler beaucoup pour quelque chose qui m'intéresse que de travailler un petit peu sur quelque chose qui va vraiment me faire chier.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롭게 익히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과도한 입시 경쟁의 지옥에서 생존한 학생들. 이들에게 공부와 학습이란 성공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중학교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대학생들은 지금 엄청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비교해보면 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가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당장 중학교에서는 성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인 그러한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 목표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생 가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성인 가서 제대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우수한 우리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 업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외국하고 비교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도 이러한 그 동기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어요. 핀란드는 OECD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을 내면서도 학습 동기 역시 높게 나타나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핀란드 교육의 이 같은 성취는 우수한 공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최고 수준의 학교와 교사,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이 핀란드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핀란드 역시 우리나라만큼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We have been trying to keep public schools so good that we can say that the next door school is the best one, and this is the policy that we are trying to follow. 핀란드 교육의 우수성은 교사들의 높은 질적 수준에서 시작된다. 교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교사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 등 기초 과목의 교사들은 그 수준이 매우 높다. In this high school level, teachers do these studies at the educational compartment and also here at the physics department. Like we concentrate on teaching in many levels in university, and the Master of Arts degree is demanded for teaching. 엄격한 평준화 원칙을 지키는 공교육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서도 수준별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모든 아이들은 그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맞춤식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과정을 따로 관리한다. 핀란드에도 물론 시험과 성적이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수시로 과제물과 쪽지 시험을 통해 학생의 발달 과정을 점검하고 점수를 매긴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은 등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험 결과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다. This is kind of not really an exam, but just to see how all the children are doing. Just to see the teacher sees where should be done more teaching and what are the things that are difficult for children. 성적을 통해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보다 한 명 한 명이 정보와 사회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핀란드 교육의 목표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과도한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학교는 그저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우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현장이 되면 되는 것이다. The number of hours used for studying. There is also the quality of studying. So the number of hours is not the only reason. And actually, I think we are focusing on the quality more than the amount of studying. So we are giving students also free time that they can have their hobbies, they can grow up socially also, and not only to be excellent and well-educated professionals. 문제 해결력 1위라는 생소한 결과와 함께 날아든 한 장의 국제 성적표. 이 한 장의 성적표는 우리 교육에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교육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결과만을 봤을 때는 분명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또 발전시켜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수학 공부 중에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한다. 머리가 좀 이렇게 융통식이 없게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40개 중에 학생 나라 중에 38등, 39등이에요. 어디가 이제 극단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은 좋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다 한다기보다도 주변의 압력 때문에 싫어서 말하자면 칭얼칭얼대면서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적은 좋은데 밑바닥의 동기 상태는 아주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육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걸 표현하지 않았어요. 피사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취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학습에 대한 심리적 태도는 세계 최저의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1등을 하는 학생에게도 꼴찌를 하는 학생에게도 공부는 똑같이 두렵고 하기 싫은 것일 뿐이다. 입시를 위한 줄세우기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은 스스로를 일찌감치 인생의 실패자로 규정져버린다.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잠재력은 어디서 오냐면 다 등수에서 와요. 그리고 어느 대학을 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사람인가 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다 형성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소위의 탑 클래스의 대학 이외의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가능성이 벌써 이미 나는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게 인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단 열등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류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고 세계를 이끄는 인류로 크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참고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진 대로 평가받는 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의 일에 전문성을 걸고 창의적으로 도전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날 만큼 그렇게 끈질긴 동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로 엘리트도, 그리고 엘리트가 아니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올바른 사람을 길러야 되고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교육은 항상 수단화되어 있고 교육은 자기 이 사회 이동이나 출세를 위한 수단이고 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치부되고 뭐 평가되는 구조에서는 이런 뭐 국가 수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성취도의 어떤 국제 수준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강점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한국의 학생들. 그들은 지금 미래를 위한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지난 몇 개월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입시 부정 사건들, 학부모와 교사까지 연루된 내신 조작. 그것은 어쩌면 등수와 점수만이 최고의 덕목이었던 우리 교육 환경이 낳은 당연한 결과였을지 모른다.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던져준 한 장의 성적표. 그것은 최고의 성적을 자랑스러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다.